에, 오늘 저희가 이제 모처럼 작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전력 포럼 22차 했는데요. 오늘 계획대로 했으면 한 24차쯤 됐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 봐서 우리 추진을 해주실 걸 보고요. 오늘 지금 주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 전력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의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건 처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확실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력 수요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입도 많이 이제 확대는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니까 특히 우리가 진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전력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앞으로 나올 걸로 보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전력 산업이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방향성을 잘 모색해보는 자리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 토론자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서부터 정영석 정기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조영상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진표 태평양 법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민혁 한전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문경섭 전력거래소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진수 남동발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수희 홍익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좀 발표가 많아져 가지고 시간이 좀 1시간 반 지났고요. 지금 시간을 저희들이 원래 6시까지 계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또 토론자도 7분이나 되고 그러니까 한 6시 20분 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6, 7분 내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너무 오래 하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주제 발표했던 게 하나는 전력 생태계의 어떤 진화인지 아니면은 전환인지 키노트 스피치가 있으셨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온실가스 감축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전부터 한 수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환경 급전의 문제를 여러 가지 그 숫자 사례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주셨고 또 세 번째는 소위 요즘 뜨고 있는 그린 뉴딜 거기에다가 VPP라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쪽에 또 우리 그 제안이 계셨고 그래서 이런 주제도 있고 또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담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소개한 순서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석 기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보통 언론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아까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지금 수립할 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담당자한테 좀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딱 첫 마디가 이제 10,000원을 주면서 에어컨을 사고 1,000원을 남겨와야 된다 이런 미션을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서 그 정도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창석 그 이사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흑백 TV를 칼라 TV로 바꾸면서 돈은 낼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어떤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거 뭐 전력 기반 기금을 활용해도 좋고요. 새로운 어떤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런 돈 재원을 마련을 해야 어떤 한전의 부담도 줄이면서 또 발전사들의 부담도 줄이고 이 전력업계의 파이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민들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10,000원 정도는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국민들의 인식이라면 이번 기회에 요금도 올리고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계속 꼼수 부리면 이번 월성 1호기처럼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순리대로 꼭 갔으면 좋겠고요. 또 석탄 발전 같은 경우도 간접 아까 김성수 교수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어떤 간접 규제를 하든가 또 직접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어떤 정부가 거기 개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제약 발전량을 설정하고 발전사별로 할당을 하고 또 제약 입찰을 하고 거기서 가격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손성용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형 VPP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린 뉴딜과 또 디지털 뉴딜이 화두 아닙니까? 이 둘을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형 VPP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한전은 배전망에 대한 확실한 투자와 함께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플랫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신재생 늘리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배전망을 확실하게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기자님 국회에도 계시고 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짧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토론자 우리 조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 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조영사입니다. 저는 지난번 제가 21차 때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7, 8개월 동안 드는 생각은 남북 문제와 부동산과 전력은 답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전력 쪽과 관련해서 오늘 기조 발표해 주셨던 김장수 이사장님이 마지막에 던지셨던 화두 중에 하나가 어디로 이제 진화해 갈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로 촉발되긴 했습니다만 수요 감소 그리고 우리에게 제기된 친환경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생태계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쭉 관련해 봤었을 때 결국 우리가 지금의 제도가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거냐라는 질문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게 시장 제도로 저는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뭐 김성주 교수님, 손성윤 교수님 발표 제가 잘 들었고 그리고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부 혹은 대부분이 현재 CBP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CBP 제도로 우리에게 제기된 환경 문제, 그리고 혁신 문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은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김상중 이사장님은 실현 가능한 거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존의 제도 속에 무언가를 덧붙여가면서 복잡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풀리지 않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령 뭐 김찬석 교수님은 이사장님은 정전 놔도 된다는데 전 정전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안정 중요하죠. 안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이제 환경적인 안전 중요해요. 그리고 세이프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송전제약, 그리고 지금 분산형, 그리고 신재생, 스테빌리티 안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전력 시스템 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혁신적인 생태계에도 저는 거기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서스테이너블리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녀석들을 지금의 우리 CBP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아마 저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여가는 형식으로 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정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뒤떨어지는 거고 뒤처지는 거고 결국에는 김성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전 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제도 특히 정산조정계수, CP, 도소매가 비연계되어 있는 거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아까 뭐 새로운 어떤 에너지 신사업 모델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본질적인 질문을 조금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관련해서 좀 한전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속에서 한전의 이제 역할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반 산업들을 보면 지금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언제까지 지금의 어떤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뭐 IDPP라든지 이제 VPP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잘 하려면 한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에너지 신사업들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시장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전의 어떤 역할 규정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뭔가 조직을 나누는 것까지도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 발표 중에 우리 그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그린 뉴딜이 대부분 기기 보급 중심이었거든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시 오늘 이야기한 게 또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건 아닐까 저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좀 본질적인 것들을 좀 검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또 되돌아와서 짚어보자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력에서 좀 금뭐 비슷하게 건들면 안 되는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구조 개편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지금 요새는 또 전기 요금 이런 건 아예 이제 손대기 어려운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언젠가 또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에너지 업계가 굉장히 규제돼 있는 상황에서 또 뭔가 정책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이게 가장 베스트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충격이 오히려 어쩌면은 새로운 또 전환점을 외부의 충격으로 또 이런 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중지나 그런 어떤 해안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진표 변호사님. 사실 지금 조영상 교수님께서 뭐 하신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가지고요. 뭐 특별히 더 붙이고 말이 없는데 뭐 제도적 관점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약간 거칠고 약간 뭐 구조 개편 이런 성의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상당히 노토리어스하다고 지금 말이 나오는데요. 뭐 한 분 더 가담자가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미 비즈니스 전력 산업 생태계도 이미 문제가 많았던 거는 뭐 이 전력 산업에 계신 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시그널적인 측면, 전력 산업의 어떤 시그널 측면에서 그게 사실은 또 보상과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던데요. 일단 크게 장기 수급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되어 있었고, 뭐 그게 옛날에는 사실은 뭐 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수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고 있고 시그널이 잘못 나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전 시장에서도 시그널이 잘못 갔다. CBP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용을 평가해 가지고 경제학의 어떤 기회비용과 무관하게 그걸 신호를 줌으로써 왜곡시켰다. 보상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개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력 개통도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운영 결정 계획 해가지고 뭐 하루전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날 뭐 콘코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도 보상도 안 되고 시그널도 잘못되고 이런 총체적 시그널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재생에너지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변동이 수급 문제가 더 생기고, 또 한편으로 수요 측면에서도 뭐 마이크로 그리드니 뭐 디맨드 리스판스 컨트롤 뭐 이상한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게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와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전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 전력 산업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어드바이저고 이제 사실 자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플레이어들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또 그 관점에서 저는 그쪽을 또 편들면 되는, 또 자문을 하면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저기 김창석 이사장님은 위기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거에다 전통적인 거에 위기가 있었지만 또 새로운 어떤 기회는 어떤 환경이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통 역시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도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환경 이슈가 됨으로써 어떤 환경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한 게 이제 뭐 아리 백인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싸게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비싼 전원도 살 수 있다, 그런 용의가 있는 거 있고, 일반 개인들도 환경을 어떤 친화적인 분들은 그런 걸 살 용의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개통, 과거에는 뭐 전통 비즈니스에서는 전통적인 생태계에서는 그냥 한전과 전력 거래소가 딱 틀어지고 있는 그거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디맨드 컨트롤 리스판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비즈니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디비주얼 니즈 같은 인디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전기 절약 이런 것들도 뭐 가정, 병원 이런 건물, 뭐 큰 공장 이런 전기 절약 니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급화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제도 자체가 현재 그대로 깔려 있고 룰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곳에서 봉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뭐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뭐 그다음에 또 뭐 최근 전력 신산업 뭐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국지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융합형 기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좀 풀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개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방성, 어떤 확장성이 필요한 것, 그런 비즈니스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제 지금 길목을 막고 있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라는 틀을 좀 깨야만 그 틈을 만들고 아니 뭐 해체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흔들어야 된다. 많이 흔들어야만 새로운 게 그런 고부 가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사실 조금 비율을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율을 말씀드리면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유럽에 이제 지중해 무역을 하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막히면서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대항해 시대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어떤 새로운 어떤 그걸 뭐 비즈니스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어떤 뭐 그렇게 만들고 그걸 기반해 가지고 이제 유럽이 이제 제국화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하루 빨리 지금 이게 있던 이런 막힌 구석을 풀고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과거의 모습,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해 가지고 틀에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 조금 김성수 교수님께 조금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아이디어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란하고 이안을 주셨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행 시장 틀 내에서 조금 가동하는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다가 얹는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하반기에 이제 석탄하고 지금 LNG 가격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전력 운영 그 발전 급전시 운영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석탄하고 지금 LNG하고 이제 가동 같은 것들이 했을 때 과연 운영 조건 같은 것들이 과연 어느 운영 측면, 운전적 측면에서 뭐 내지 기술적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정영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규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냥 규제에서 발전량을 아예 제한을 주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안 들어가는 발전기한테는 뭐 보상을 주는 게 조금 더 법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측 측면이고 실제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기존 어떤 전력 질서와 또 새로운 어떤 기회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평소에 이게 상당히 좀 세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좋은 기회의 찬스로 이번에 이 코로나가 기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민혁 수석연구위원 부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김창섭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현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지금 우리 전력 산업은 적정 수입을 담보되지 않는 산업이고 그걸 한전이 이 적자나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60년 지난 프레임을 벗어보자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도 있고요. 사실 한전이 지금 뭐 다 해서도 안 되고 다 하고 싶은 그런 것 다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변곡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전력 산업인데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큰 담론으로 중장기적인 걸 말씀 주셨는데 먼저 이 공감을 하고 가야 할 그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큰 그림을 말씀들 하셨다면 결국 그 수요 판매하는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의 하락 이거는 앞에서 모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올 3월 대구가 서비스업이 1월 대비해서 20%나 그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우리가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가정의 하나인데 에너지 전환 문제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유럽 그리드 패러티가 2021년에 예상됐다가 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2023년 이후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계획과 생각, 코로나 이후의 전력 산업이니까 확실하게 이런 단기적인 부분도 냉철하게 큰 원론에서 벗어나서 좀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변동성 증가인데 실제적으로 있는 어려움이 뭐냐? 전력 산업의 수요, 연료 가격, 환율, 금리 이런 변수들이 모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전이 지불해야 할 그러한 수익과 비용 전방위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전이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모두 생태계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비대면 온라인 강화, 온라인에 대한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
요거는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김성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주제 발표를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이 배출권 거래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결국 그것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가 돼서 요금 인상 요인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손 교수님의 IDPP는 굉장히 좋고 큰 그림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전의 역할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한전이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REV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에게 VPP에 대한 역할을 주고 스스로 운영 효율성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 유틸리티도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3안도 고민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에서 한번 그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할 부분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고객 입장에서 지금 변화하는 정책이나 상황이 결국은 요금으로 갈 것인데, 기존의 RPS, REC, EERS 이런 정책 비용 이외에 더 애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고객에게 줘야 할 그러한 후생은 무엇이고, 그거를 고객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됐는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제반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부족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전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수요 분석도 뭐 하시고, 그렇죠. 또 뭐 한전 역할도 뭐 강구를 해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할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 문경섭 시장님 부탁합니다. 예, 전력거래소 문경섭입니다. 참 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앞서 많은 분들이 CBP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고,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뭐 고민하고 있는 뭐 기관이라고 하면 전력거래소인데, 전력거래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선을 갖다가 꺼내놓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한 현실적 제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김철석 교수님이 실전 가능성 그랬는데, 실전 가능성 가장 없는 게 딱 이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비애를 느끼고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저는 뭐 결국은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란 뭐냐 하면, 시장 참여자가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지 규제자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하나하나에 규제자가 다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규제자는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규제할 것만 규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로 규제할 것인가, 신재생을 REC를 얼마로 규제할 것인가, 그 목표만 주고 제도는 시장 참여자가 고민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규제자가 다 결정을 하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시장 운영자라서 어떻게 좀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떤 그 제도를 갖다가 경쟁적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업자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또는 또 손해 보는 거를 갖다가 좀 만회하는 그런 요구만 여지까지 있어 왔지 않나. 아무리 봐도 지금 CBP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CBP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보다는 뭐 부분적인 어떤 비용을 엔실러리 비용을 올려달라든가 CP를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또 제한적으로 가격을 입찰을 해달라든가 결국은 비용을 올리는 것만 얘기를 했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쟁 구조를 가져가자는 논의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사업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로 뭐 이 뒤에 발표된 내용도 이제 시장 구조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송 교수님이 이쪽을 다른 자리에서 이 비슷한 발표를 하셨을 때 제가 왜 송 교수님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다는데 같은 내용을 또 여기서도 드리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걸 하면 전력계통이 어떤 편익이 있다. 지금 시장 제도에서 어떤 배려가 있을까 그 배려를 걷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그 돈을 보상해달라. 근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전기 소비자거든요. 전기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그 돈을 달라. 이런 접근으로는 상당히 좀 뉴비즈니스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까 김차석 교수님이 우리 업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도전 정신이 시장 참여자, 우리 같은 시장 운영자 또 많은 그 주변의 어떤 전문가들도 다 그 도전 의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도전 의식을 좀 깨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조용하게 얘기해야 될 자리에 있는 제가 좀 너무 강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담아놨던 걸 그냥 한꺼번에 아니 저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뭐 수없이 주장했고 사실 CBP 걷어치고 가격 입찰하고 뭐 하자 했는데 여전히 그게 또 안 되고 있고 사실 지금 그걸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뮬레이션 해보셨는지 떨어질지 오를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어찌됐든 전력 요금에 대한 충격 같은 게 지금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뭘 지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앞으로 몇 년간은 바뀌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결국 아까 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그 틀에서 할 수 있는 걸 말씀한 것 같은데요. 전력거래소가 SO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 PX 역할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한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뭔가 또 다른 그 대안들을 또 우리 발표자들께서 제시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준수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전봉걸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남동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먼저 키노트 발표를 하신 우리 김창석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머리에 내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일은 누군가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들 남동인 것 같습니다. 늘 하신 말씀, 10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리 전지전능하신 분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오늘 참 어찌 보면 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충격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 더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실무자 입장에서 항상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작됐는데 어찌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큰 축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배출권 거래제는 잘 아시다시피 곧 교토 정세의 3대 메커니즘의 하나죠. 거기 그러면 기본 컨셉은 그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추고 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사실 오늘 큰 하도가 석탄 폐지지만 폐지는 아니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에서 억지로 환경 비용을 올려서 이렇게 못 돌리게 한다는 것은 기본 컨셉은 안 맞지만 그래도 그 가는 방향은 국민의 대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도무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남동 발전도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국가 온실가스가 전년 대비 최초로 줄어드는 한 해입니다. 2019년도가 18년 대비 계속 증가하다가 그때 총 감축량이 한 1,200만 톤 된다고 언론에 환경부 보도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 420만 톤을 줄였습니다. 약 35%를 감축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그 저희들이 보면은 1, 2차 때 저희들 매년 구매 양이라 합니까? 구매율이 전체 600개 그 할당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35%가 저희들을 거래를 합니다. 거래량이 35%를 차지하면 한 기업이 어찌 보면 못 수 있는 거죠. 모든 회사가 참여해야 되는데 35% 그것도 파는 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쪽입니다. 그거는 설계가 그렇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설계가 당초 구매자가 50%, 그 판매자 50% 이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발전사가 늘 희생을 해온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1, 2차 때까지는 시험용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3차 계획 기간입니다. 5년 단위로 시작되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 연간 2차 때 보면 연간 한 4천억 정도 소비됩니다. 그 비용이 구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 한 80% 정산받고 나머지가 순수한 한전의 비용으로 갑니다. 굉장히 그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과연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컨셉인 비용 효과적이다. 그게 맞나 이거죠. 자 보십시오. 그 발전사에서 나간 감축 비용이 일반 산업계로 들어갑니다. 거기 사실 거기 온실가스 감축에 써야 될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어찌 보면 기업의 어찌 뭐 운영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 있고 순수하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잉여 기업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 재전환을 해야 되는 당면 대전제에 있습니다. 발전사가. 그럼 신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LNG를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폐지를 석탄 폐지 대신에. 그럼 그 돈을 다른 데 산업계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발전사가 사용해서 에너지 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정책적인 제안을 감히 저기서 제안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도 사실 또 같은 맥락인데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배출권 제도가 전부 다 공급자 위주입니다. 우리 공급자 발전사는 수요가 있으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7만 원, 10만 원 되더라도 공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자 규제 1, 2차 때는 공급자 저희들이 희생을 했습니다만 3차 때는 모든 산업계 아니면 산업계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감축 부담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 합니다. 수요가 줄면은 사실 신재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발전소를 안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온실가스의 척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이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산업계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국가 온실가스 배율 대비 37% 감축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남동이 지금 그 맺힌 게 또 많이 있죠. 그걸 처음에 잘 하시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보니까 좀 이게 좀 성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제안하신 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온실가스 부담금이 됐든 신재생 부담금이 됐든 그 돈을 거두면은 그 본래 목적에 쓰는 게 원래 다 그렇게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디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뭐 좀 제도를 그렇게 좀 투명하게 만들고 그런 게 실제로 이 전환 부분에서 재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주장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 많이 기다리셨죠? 생각한 거 있으면 좀 충분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홍익대학교 김수희 교수입니다. 앞에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업계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직접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많이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2010년 초반에 그 배출권 거래제 처음 도입될 때 이제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으면서 그 제도 도입하는 데 좀 관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이제 수요 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그 기본적인 틀을 짜는 데도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이제 발표하신 주제가 이제 그때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환경 급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발표 김성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로 이제 김성수 교수님하고 손성용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발전 부분에서 현재의 배출권 거래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취지하고는 솔직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제의 발전 부분에서 그 배출권 환경 비용을 그 비용에 반영을 하는 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석탄 발전의 비용은 높이고 그다음에 가스 발전의 비용은 좀 상대적으로 그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 계획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 해서 연료 전환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그 연료 전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게 이제 환경급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안이 제시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에 대한 1이 이제 배출권 비용의 변동비 반영 부분이고 대안 2가 석탄 발전량 제한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출권 비용의 변동이 반영이 그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이론 취지에도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비용으로 사실은 그 연료 전환이 일어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쭉 지켜보면 현재 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으로 인하면 이게 또 배출권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 연료 전환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게 시장의 반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석탄 발전량을 제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전 부분을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아까 발표하셨다시피 솔직히 발전 부분이 굉장히 제일 큰 빅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싹 빠진다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안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제대로 굴러갈지가 좀 의문이고 향후에 배출권 거래 시장이 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배출권 비용 변동기 반영했을 때 현재 무상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부분으로 해서 변동비 반영해서 그 비용을 만약에 이제 중간에 도매 가격에서 생산을 해주면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체가 누구였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앞에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력 가격에 대해서는 금기상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현재 그 에너지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가장 그 많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비용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막아놓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 시장의 수급에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도 좀 인식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깨끗한 환경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중에 There is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짜 점심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은 공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성용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되게 재미있는 거였는데 그 이게 이제 새로운 신산업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솔직히 저희 그 이제 모든 이제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자 중심에서 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효율 정책 주차도 국가에서 탑다운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송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그 VP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한테 그 사업을 좀 고민하게 하도록 하는 신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적인 탑다운 방식에서 민간 리드형인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이 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정부하고 민간의 역할 분담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많이 논의돼 있지만 이게 수익성을 어떻게 과연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수익이 안 나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저는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IDPP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너지 신사업자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있어서 맞춰주셔서 고맙고요. 전기 요금은 뭐 사실 뭐 우리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전기 요금 하는데 무슨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게 뭐 제하의 가격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는 걸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플로어에 한두 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 행사 같이 주최하는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입니다. 네, 저는 이 전력시장을 잘 모르는데 제 앞에 계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창호 박사님 멘트를 들으면 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절대 안 고쳐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네, 몇 가지 저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영상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지금의 CBP 기반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 비판하는 거는 이제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요인으로 어쨌든 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코로나 이후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가지고 대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니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런 프레셔 앞으로 계속 코비드 19, 뭐 코비드 20 이렇게 계속 올 텐데 그런 부분 반영하셔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이제는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리 협정이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론을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교토정석 때까지는 계속 싸웠습니다. 기후 변화 회의론에 대해서. 근데 파리 협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회의론 갖고 얘기하지 말고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자.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다면 여기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무슨 시장을 가지고 얘기할지에 될지는 이제 그거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전력산업 2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다시 이제 좀 더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전과 전력거래소 이제 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제 뭐 뭘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다 10명 다 손 드십니다. 근데 누가 바꿀래 하면 손을 하나도 안 드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력거래소나 한전의 역할 지금 보이는 포지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먼저 바꾸겠다 손은 안 대면 정말 제3의 섹터가 필요한 건가 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전도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력 시장을 오픈하지 않는 거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 타다를 반대하는 기득권처럼 보입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니까 그 전력 시장 판매나 뭐 이런 한전이 진짜로 해야 될 역할, 내줘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VPP 관련된 부분은 그 전력 시장 을 오픈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전력 가격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WTP를 해봤거든요. 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자꾸 소비자 말씀하시는데 소비자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똑똑해져가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돈을 낼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거를 핑계대가지고 정부랑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요금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그런 발언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IoT랑 연결돼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그런 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분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받을게요.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다 이제 저희들이 다 얘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모처럼 이제 전력 포럼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얘기했는데 토론자 또 발제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환경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이제 나왔고 또 이번 기회에 차제에 새로운 기술, 자원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 제시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뭐 모든 걸 다 망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차츰차츰 이게 조금 더 현실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뭐 이걸 다 우리가 결론 낼 수는 없을 걸로 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전력 산업의 새로운 이슈와 방향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대충 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또 플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는 어떤 또 하나의 그 기존의 틀 거기에 전력 시장이란 걸 또 만들어서 뭔가 시장을 도입해서 또 가고자 하는 어떤 흐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전력 산업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못 해왔고 어떤 면에서는 착근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갔는데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의 길이 있듯이 이제 좀 어너더 웨이를 참 찾아보는 어떤 이 코로나의 그 위기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멈추거나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기처럼 멈추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도 뚫고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걸로 보고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또 모색하고 전력산업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준비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차 전력 포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